나빠졌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근시가 있다고 합니다. 안과 질환들은 요즘에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먹었을 때 병의 진행이 억제된다거나 정상으로 돌아온다거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조금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명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과의사 32년차 이도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우선 행동에 앞서서요, 눈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우선 제가 제목을 눈이 나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보통 시력이 나쁜 게 눈이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보통 안과에 가시게 되면 이거 많이 보셨죠. 시력판인데요. 시력판에 작은 글씨까지 읽으면은 난 눈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멀리 보는 걸 우리가 원거리라고 얘기하고요. 컴퓨터 보는 거리를 중간거리, 책 보는 거리를 근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원거리가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근거리도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경을 끼는 시력, 끼지 않는 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을 안 낀 시력이고요. 교정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경을 꼈을 때 얘기입니다. 나는 안경을 안 꼈는데 무슨 교정 시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근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80% 정도가 안경을 끼셔야 되거든요. 근데 끼지 않은 이유는 약간의 근시 또 약간의 난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맨눈으로도 웬만큼 보이기 때문에 안 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시력이 얼마가 되는 거는 안경을 꼈을 때, 즉 우리가 굴절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안경을 꼈을 때의 시력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력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명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숫자도 아래 것도 전부 다 C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거는 되게 선명하죠. 근데 아래 거는 희미합니다. 그 환자분의 성격에 따라서 위에 거를 그냥 C자로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래쪽을 C자로 읽는 분들도 계시고요.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력 자체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안경을 끼면 눈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 교정 시력은 잘 나오는데 안경을 끼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취미 생활이 안경을 끼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라고 해서 안 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모든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해서 눈이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안경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정 시력이 1.0이 안 나왔을 경우 우리가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과 질환이 있으면 눈이 나쁘냐?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과 의사들은 바로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에 눈이 나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을 했을 경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병들은 어떤 운동법이나 또 영양소를 충분히 취해가지고 이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질환이 대부분 나이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거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4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요, 안경을 끼든 안경을 안 끼든 눈이 잘 보이든 안 보이든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내 눈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지 여부를 꼭 판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나빠졌을 때는 왜 시력이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기들도 이제 점점 키가 크듯이 눈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2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있을 경우에 조금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학동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눈이고, 또 안경을 끼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안과 가셔가지고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력에 관련되어 알려진 오해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시력과 관련된 또 잘못 오해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젊었을 때는 눈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고 눈이 나빠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백내장이나 다른 안과적인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실 원래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나빴던 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약간의 근시나 난시, 특히 원시와 같은 경우 굴절 이상이 있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봐요. 우리가 멀리 잘 안 보이다가 약간 게시물이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40대 이전에는 아주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근데 40대 이후가 되면은요, 조절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맨눈 감고 잘 보였는데, 이제 안경이 필요한 생겨났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노안이 안 왔어요. 가까운 곳이 잘 보여요. 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약간의 근시나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이 돋보기를 안 끼고도 웬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 중반 이후에는 이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밤에 시력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 약간의 근시가 난시가 있으면은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실질적으로 굴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난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약간의 근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지금 잘 보여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노안이 있을 만한 나이인데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돋보기 끼는데 나는 안 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은 눈의 피로의 원인이 되고요, 피로가 너무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경 착용은요, 시력 호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눈의 피로를 조금 더 덜하게 하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안경 자체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 직접 공기가 안 닿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조금 꽤 심하신 분들은요, 눈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 도수가 없는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패션의 하나의 소품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안경을 안 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하는 눈 건강에 좋은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많은 이제 내과적인 질환도 그렇고 다른 과들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 예방이 되거나 아니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서도 그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사실 안과적인 질환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안과 질환들은 요즘에 많은 영양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먹었을 때 이 병의 진행이 억제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정상으로 돌아온다거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양제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눈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이러한 것들은 병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조금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곳을 오래 봤다, 컴퓨터를 오래 봤다, 그러면 눈이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간중간에 눈을 감고 좀 휴식을 취하면은 훨씬 눈이 편해집니다. 가까운 거 보셨을 때요, 눈의 피로도가 오는 것은 자동차 와이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 유리창에서 깨끗한 우리가 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덜커덩거린다, 그럼 거기가 안 닦이지 않습니까?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소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눈을 깜빡거렸을 때는 눈을 뜨고 감고 뜨고 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꽤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눈을 떴는데
감는 거를 중간에 하다 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이게 깜빡거리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분, 또 엄청나게 적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10번 내지 14번 1분에 이제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집중하실 경우에는 이게 5회 이하로 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까운 곳을 오랜 동안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인공 눈물을 넣든지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환자분 한 명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은 42세 남자 환자고 10년 동안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은요, 눈을 완전히 깜빡거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눈을 깜빡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안 깜빡거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은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눈은 안구건조증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눈물 같은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눈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눈 깜빡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명 제가 얘기하기로는 333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요.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시고요. 눈을 뜨고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 둘, 셋. 이 작업을 한 번 할 때 30번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을 충분히 감아야지 눈 표면이 안정이 되는지 본인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요. 이 눈의 피로도 많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면 실제로 눈이 좋아지나요? 블루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파장이 380에서 500나노미터의 우리가 청색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짧고 강한 에너지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밤에 자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체 시계를 유지하는데 블루라이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블루라이트고요. 눈 입장에서는요. 이 블루라이트는 각막이나 수정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망막에 가기 때문에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새 컴퓨터, 스마트폰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LED 디스플레이에는 많이 블루라이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이라든지 안경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 만에 블루라이트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지 눈에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연구는 아직까지 완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블루라이트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정말 있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조금 향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실명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녹내장이라는 질병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눈 물렁물렁한 정도를 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압이 올라가서 신경을 눌러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 녹내장도요. 1.0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이라는 질병 자체가 시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시야라고 얘기하는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 나왔다고 눈이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안과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는 질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기에는 안구건조증 그러면은 눈물의 양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안구건조증의 정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양과 질이 나쁜 것도 물론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이지만요. 이 눈 표면에 우리가 안구 표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안구건조증의 하나의 병인으로 염증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고요.
그리고 이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도 연관이 많거든요. 실내 습도가 낮다든지 아니면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특히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는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눈물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환경적인 문제여서 그런지 초등학생들도 안구건조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구건조증의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 하면은 이제 인공눈물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인공눈물을 사용할 경우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인공눈물은요,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구건조병이 아니거든요. 안과의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이 증상이 안구건조증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물의 양이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인공눈물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 질환, 뭐 눈꺼풀의 문제라든지 염증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눈물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약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눈 기름샘과도 연관이 크게 되어 있다는데 기름샘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기름샘에 문제가 생겨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속눈썹 밑에는요, 이렇게 기름을 짜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지 질이 좋은 눈물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깨끗한 기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딱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기름들이 결국 각막 표면에 나오기 때문에 시력도 침침해지고 안구건조증도 심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안구건조증이 기름샘에서 깨끗한 기름이 안 나와서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이 눈꺼풀 청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청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이제 때를 밀러 가지 않습니까? 피부과 선생님들은 때를 미는 걸 싫어하지만은요, 우선은 때를 밀라고 하게 되면은 불켜야죠. 불킨 다음에 바로 밀고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눈꺼풀 청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속눈썹 밑에 있는 이제 기름샘이 작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해가지고 이 기름샘을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만약에 심하지 않은 안검명 같은 경우에는 찜질만 하셔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깨끗한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닦아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찜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곡물을 보통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팥을 이렇게 한 움큼 수면 양말이나 양말에 넣은 다음에 짜맨 다음에 요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30초 내지 40초 정도 데우면은요, 이 찜질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시판되고 있는 이러한 안대도 있고요. 또 시판되고 있는 안대 중에서는 이제 마사지 기능을 또 겸비한 것도 있는데, 사실 마사지 세기에 따라서 눈에 가는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찜질을 하게 되면은 속눈썹 밑에 기름샘이 나쁜 기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더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닦으셔야 되는데요, 면봉을 이용을 해가지고 닦는 방법도 있고 꺼즈를 이용해서 닦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시게 되면은 이 눈꺼풀 닦는 세정제가 따로 파는데요, 그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면봉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좋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댁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꺼즈에 충분히 그런 세정제를 덮으셔가지고 눈을 닦아내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염증도 심한 분일 경우에는 안약을 같이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찜질만 해도 될 것인지, 딱
닦기만 하면 될 건지 아니면 안약까지 넣어야 되는지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과 좀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눈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우리가 안구건조증만큼 이제 환경 또는 습관과 관련이 있는 질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심한 안구건조증 환자분들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내 눈이 너무 편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한 40 내지 60% 가습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빨랫감을 방에 말리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환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씩 환기를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눈 깜빡거린 횟수가 줄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1분에 10번 내지 14번 정도 깜빡거리는데 보통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볼 경우에는 5회 이하로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 표면에 눈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집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거리시거나 중간중간 눈물약을 점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했을 때 결국 찬바람이 불면은 가뜩이나 눈물이 부족한데 이 남아있는 눈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눈에 통증도 오고 눈물도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보안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눈에 굴절 이상일 경우에는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을 하시고 만약에 눈이 뭐 평소에도 전혀 문제 없던 분이면은 도수 없는 안경을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직접 공기가 닿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작은 사이즈의 안경 말고 조금 큰 사이즈의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선풍기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또 겨울철에 히터 바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여름과 겨울에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요. 또 차량 안은 우리가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용 가습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추운 날에도 가끔씩 문을 열어서 이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마 대개 한두 개 인공 눈물을 전부 가지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 눈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병에 들은 거와 또 일회용이 나눌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차이입니다. 이런 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소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안약을 넣으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이게 4회 이상이 점원하게 되면은요,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 평소에 안약을 한 4번 이상 넣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요런 일회용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회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넣는 방법을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사용하고 아깝기 때문에 이따가 점심이나 저녁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개봉을 하면은요, 이거는 이 균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일회용 제품들은 전부 다 인공 눈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항생제나 또 염증을 줄이는 약, 뭐 녹내장 약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일회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일회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안구건조증 때 사용하는 인공 눈물이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안약이 있으시게 되면은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 이런 안약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료진에 보여주시면은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 중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도 아는데 각막 자극을 줄이는 렌즈가 따로 있을까요? 안구건조증 때 콘택트 렌즈 사용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프트 렌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렁물렁한 렌즈를 얘기를 하는데 까만 동자, 각막에 딱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착용감은 좋습니다. 착용감은 좋은데 이게 그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안구건조까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이 각막과 렌즈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검은 동자에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 렌즈를 잘못 껴가지고 실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나는 도저히 안경을 못 끼겠고 꼭 렌즈 착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이 소프트 렌즈에 수분기, 우리가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함수율이 높은 렌즈도 나와 있고요. 저희 안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거는 소프트 렌즈 말고 흔히 얘기하는 하드 렌즈, 정확하게는 RGP 렌즈라고 얘기하는데요. RGP 렌즈가 이 각막에는 조금 더 좋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콘택트 렌즈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꼭 사용해야 되는 거는 요 짧은 시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조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나요? 근데 우리가 안구 건조증은요, 이 증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질환입니다. 만약에 같은 눈물 양이 있어도 어떤 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구 건조증의 자가 진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과연 안구 건조증이 될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가지 정도의 이 증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이 증상이 뭘까요? 그렇죠. 눈이 건조하다, 빡빡하다. 이거는 이제 흔히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밖에 이물감이 든다, 무겁다, 뭔가 불쾌하다, 눈이 피곤하다. 이러한 증상들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눈곱이 낀다? 왜 안구 건조증에 눈곱이 끼지? 안구 건조증의 원인 중에는 염증이 하나의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구 건조증이 염증으로 유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눈곱이 좀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난다. 아니, 안구 건조증인데 눈물이 나는 게 이거 뭐 잘못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아프면서 눈이 시리면서 눈물이 이제 왈칵 쏟아지게 되죠. 그거는 검은 동자, 각막 표면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생기는 눈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렵다, 또 침침하다, 또 눈이 부시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안구 건조증에 있어서는 시력도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증상들을 전부 다 한번 심히 좀 보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내가 5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이건 안구 건조증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향후 내 치료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이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